승리보다 주장 완정부터 탐낸 메리슨의 역대급 하극상을 지켜본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손흥민이 교체된 진짜 이유라며 일침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치러진 토트넘 경기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팀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플레이를 방해받은 것도 모자라 지난 경기보다 더 이른 시간인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되면서 수많은 영국 매체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단순한 리그 경기를 위한 체력 안배가 아닌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주장 완장을 넘겨받은 메리슨이 경기 내내 턴오버를 반복하는 최악의 플레이를 지켜본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토트넘이 망하게 될 징조 중 하나라며 강한 비판을 가해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경기 후 부주장 메리슨이 인터뷰를 통해서 팀원들의 플레이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어 또 한 번 영국 현지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랜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네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 페이즈 4차전 경기에서 토트넘은 2대3으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해당 경기 이후 불과 이틀 뒤에 입스위치와의 리그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 핵심 수비수 로메로의 부상과 히샬리송의 부상 재발로 인해 가용할 선수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리그냐 유로파 리그냐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는 리그를 선택했고 솔랑케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유망주인 랭크셔를 선발 명단에 포함시켰지만 뜻밖에도 막 부상에서 회복된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 많은 팬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토트넘이 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히샬리송의 부상과 베르너의 부상으로 인해 윙어가 주 포지션인 선수가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선택은 당연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의 경기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토트넘의 중원은 완전히 무너졌고 전반 6분 만에 실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점 이후로도 토트넘은 계속 흔들렸고 공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면서 갈라타사라이가 원하는 분위기로 경기는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베리발과 메리슨 쪽에서 연이은 패스 미스가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는데요. 그러나 전반 17분 손흥민이 좌측에서 볼을 받았고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넘어졌지만 그레이가 곧바로 플레이를 이어받았고 존슨을 거쳐 랭크셔에게 볼이 전달되자 이를 가볍게 밀어넣어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반 31분 실수로 볼이 빼앗겼고 패스를 전달받은 오시멘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38분 오시멘을 향해 환상적인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를 깔끔하게 밀어넣으며 토트넘은 최악의 전반전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가 너무나도 벌어진 탓인지 포스텍 감독은 그제서야 손흥민을 빼고 쿠루셉스키를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이 찬 주장 완장은 부주장 메리슨이 넘겨받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도 수비가 무너졌고 프레이저 포스터의 실수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대형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후반 15분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던 랭크셔가 무리한 태클을 범하다 두 번째 경고를 받고 그대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포스텍 감독은 메리슨과 베리바를 빼고 사르와 솔랑케를 투입했는데요. 토트넘은 퇴장 열세 속에서도 솔랑케의 감각적인 골로 추격을 이어나갔으나 수적 열세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승부가 마무리되면서 토트넘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을 지켜본 수많은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에게 볼이 거의 가지 않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며 여전히 부상을 달고 뛰는 손흥민에게 혹평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EPL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손흥민을 이런 상황에서도 원톱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며 현재의 전술과 포지션은 토트넘에게 있어 막심한 손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의 사령탑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포스트매치 컨퍼런스에서 이번 패배로 선수들이 많이 배웠길 바란다. 중원에서 볼이 거의 돌지 않았고 이것이 역습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라며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력이었다 말했습니다. 해당 경기를 지켜본 영국 축구 레전드 게리 네빌은 뜻밖의 발언을 남겼는데요. 부상자도 많고 경기 일정도 험난하다는 것을 고려해도 이 같은 경기력은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토트넘의 중원은 오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수준이다. 베리발은 도저히 1군 수준이 아니었고 메리슨도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특히 손흥민이 나가고 메리슨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 미스를 범한 베리발에게 짜증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리더로서의 행동이 아니다 라며 토트넘이 메리슨의 부주장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기 토트넘의 중원을 맡았던 베리발, 비수마 메리슨 조합은 전반에만 총 26회의 볼 뺏김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처참했는데요.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를 가진 부주장 메리슨은 내 플레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팀 전체적으로 무너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 후반전 주장 완장을 달고 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 팀을 대표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주장을
리더로서 팀에 헌신하고 싶다 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해당 발언을 접한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오어라는 메리슨이 리더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째서 다른 빅클럽들이 메리슨을 영입하지 않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난다. 메리슨은 자신의 기록과 야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팀 승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욕심만 앞서는 선수다. 최근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트넘의 미래는 매우 참담할 것이다 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보다는 1년 계약 연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토트넘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가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일부 유럽 구단과 영국 거물급 구단이 향후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현지 팬들의 여론도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를 포기했다면 차라리 손흥민을 선발로 기용해선 안 됐어. 메리스는 정말 끔찍하더라. 완전한 영입 실패야. 메리스는 손흥민이 공간이 있을 때도 패스를 안 하더라고 라며 메리슨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이번 A매치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메리슨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서 잉글랜드 국대 명단에도 없는 메리슨이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미래가 상상이 간다라며 토트넘의 잉글랜드 코어 우선 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늘 부상 없이 항상 행복한 미소로 축구를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